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몽당 연필입니다. 9월 11일 토요일인데요. 9월도 한 주를 통으로 빼면 반이 지나가는 격입니다. 지수가 조금 또 찌글찌글 거리고 있죠. 미국, 유럽 조금씩 슬로우해지고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일본이 꽤나 좀 올라왔고 우리나라는 대만과 함께 아시아 시장에서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개별주 장세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의 특징은 반도체, 자동차, 뒤이어서 이제 인터넷이 조정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버틴다기보다 도리어 상승을 하고 있죠. 2차전지 섹터입니다.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에 같이 갈지 아니면 독야청청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주는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플랫폼 라인의 조정이 많이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차트 조금만 보실 수 아는 분들은 심리단으로 조금 급하게 매수를 하셨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거래량 터진 음봉에서 며칠 한 2, 3일 거래일 움직이면서 약하게 또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요. 적당히 시간 개념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만약에 신규로 사실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 개념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주일 5거래일이 지나면 추석 시즌입니다. 추석 지나고 다시 6거래일 지나면 10월입니다. 11월, 12월. 올해도 이렇게 마감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회도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마무리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 상관없이 대주주 요건들이 또 시장에 불거질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보유가 되신 분들은 기회의 요인이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가 꽉 차신 분들은 적당히 너무 급변하게 리밸런싱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당히 리밸런싱도 조금 해보시면서 내년 준비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상승률은 NK물산인데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MH에탄올 주정 관련 사업자인데 테마가 붙으면서 강력한 상승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원사업단의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기조 속에서 테마의 힘으로 강력한 상승을 뽑아냈습니다. 자, 홍준표 관련주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였는데요. 지금 야권에서 변동이 나오더니 홍준표가 윤석열을 이기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재명 여전히 1위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주말 지나고 나면은 또 강원도나 이런 쪽에서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또 이재명 관련주가 시장을 또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대선 관련주는 화려할 때 떠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후발로 들어오시는 개인분들이 그 화려함 속에 총알바지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내년 2022년 3월에 대선의 디데이를 잡고 최소한 앞으로 3개월 정도 그러면 2월, 1월, 연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움직이던 얼마나 급등을 하던 그런 것들은 논외로 치고 한 달, 한 달 반, 최대 연장해도 2달 안에는 대선 관련주 섹터 내에서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선 관련주를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 딱 그 당시 되면은 화려하게 꽃을 마지막으로 또 피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선이 매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마지막 피크의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기 때문에
그래도 한 2달 안에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움직임을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시기고, 가장 뭐 생각이 드는 섹터는 여전히 리오프닝 라인입니다. 만약에 대선 관련주에서 그게 뭐 초보 투자자의 행운이 됐던 아니면 전략이 됐던 간에 수익을 보신 분들께서는 다시금 대선 관련주의 후발에 돈을 넣지 마시고 다음 섹터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심리가 너무 여전히 많이 먹고 여전히 좋고 여전히 차트가 좋아 보여서 아무런 결정을 못 내리신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요일을 정해놓고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기계적으로 이쪽 섹터의 비중을 줄이고 이쪽 섹터에 그걸 사버리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못 믿는 거는 본인 심리입니다. 심리. 데이터는 믿고요. 본인 심리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DSR도 대선 관련주 움직임이었고요. TBC도 대선 관련주 움직임이었고 팜스비도 마찬가지. NK맥스는 개별주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NK 세포치료제 관련주인데요. 꽤나 오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세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이 종목도 이제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 지금 NK 세포치료제에 대한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기대감이 올라가는 국면인데요. 본인의 성향이 이쪽 라인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일성건설은 저시총 건설주, 남북경협주, 통일교 관련주, 건설 관련 대선 관련주 이런 이미지죠. 꽤나 많이 움직였습니다. 1,000원대에서 시작해서 5,000원대를 움직였습니다. 대선 관련주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이런 애들 지난 금요일 어제죠. 저시청 관련 건설 섹터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강원도 쪽 결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정 부분 먼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단의 이미지가 있는 애들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월요일날 이재명 관련주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일성건설이나 조그만 건설주들 그걸 비롯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금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왔다리 갔다리 정도의 느낌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부침이 왔다 갔다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이런 모습 보여주는 섹터도 있고요. 하지만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가장 화려할 때 남들보다 조금씩 일찍 나가는 겁니다. 동양피스톤은 자동차 부품주, 수소 관련 섹터의 이미지로 움직였고요. 수소 관련 섹터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각광을 받는 두 가지 그룹, 효성과 코오롱. 그죠? 모든 전사의 자회사들이 실적이 돌아서면서 그것 플러스 수소 관련 모멘텀, 신사업 붙으면서 효성 관련 그룹주들, 코오롱 관련 그룹주들, 엄청난 그룹주 내에서 상위 섹터의 움직임입니다. 보강산업도 뭐 대선 관련 이미지, 대연도 대선 관련 이미지. 대연이 여성 의류 관련 사업자입니다. 원래 이때의 상승은 어느 정도 회복의 기조 속에서 백화점 오픈에 따른 실적, 대연 그에 따른 실적 회복 이런 구간이 어느 정도 잠식을 해서 움직였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어느 정도 또 떨어지고 최근의 상승은 홍준표 관련주 이미지로 상승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요 테마단의 움직임을 빼면은 백화점 의류사업 기대감, 실적 어느 정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원래 이 구간은 위드 코로나 관련 이미지들이 들어가는 구간이었는데 테마가 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테마를 제외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뭐 그런 거죠. 위드 코로나나 리오프닝에 관련된 정책단의 뉴스들은 매일매일 들으면서 그쪽이 탄력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손이 안 가고 있는 상태예요. 시간을 개념을 넣으면은
탄력성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시간을 먹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 여전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접종률도.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섹터, 하위 섹터를 키워드로 완전히 분리해서 그 안에서 두 개씩만 딱딱딱딱딱 찾아서 최소한 한두 개씩 찾아서 섹터에 올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 강원랜드, CJ, CGV, 그 다음에 뭐 BJF 리테일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원풍 디자인 스탁, 대성 관련주, 코오롱이 지주사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게 진짜 아름다운 거고요. 원사업단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섬유나 화학 섹터에서 굉장한 실적을 보여주고 그것들로 1차 상승이 나오고 2차 상승은 미래 산업에 대한 그룹사 차원의 이 협의체, 우리의 메이저 그룹사들의 협의체에서 가장 이제 두각을 받았던 게 효성과 코오롱이었습니다. 지주사까지 저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뒤에 코오롱, 코오롱 인더,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글로벌 다 괜찮은 모습이죠. 수소 관련 신사업단이 딱 들어가니까 까까옷을 입고 시장의 부각을 세게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삼화알미늄 36% 이번 주 움직였는데요. 그런 거죠. 알루미늄 지금 구조적인 성장이다. 뭐 공급과 수요가 깨졌는데 국제 알루미늄 가격은 뭐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소재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걸로 지금까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3번 음봉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는 이제 수급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죠. 우리의 친구인 빨간 선인 외국인과 우리의 친구인 파란 선인 기관이 우리의 적인 개인한테 이제 넘겨주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단박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저 밑단에서 끌고 갔던 분들은 조금씩 또 좀 팔아보면서 대응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섹터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손가락이 안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의 줄어듦, 뭐 데드 크로스 아니면 보조지표상의 뭐 일목균형표 같은 거 체크해 놓고 기준선 같은 거를 깰 때 기계적으로 나간다든지 구름대를 나가버릴 때 기계적으로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 놓으면 본인 심리를 조금 제외시키고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살 때도 분할이지만 팔 때도 분할입니다. 저 꼭지에서 팔고 싶은 마음과 저 밑에서 사고 싶은 마음은 그냥 본인의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꼭지 부분의 일정 밴드는 버리고 바닥 부분의 일정 밴드는 버리고 그 알맹이에서 중간에서 위쪽으로만 먹어간다는 그런 기준이 장기적으로 이겨나가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학, 카스 다 대선 관련주, 캠트로스 2차전지 움직임이 들어갔습니다. 첨가제 라인, 대주전자재료 첨보, 캠트로스, 덕산테코피아 요런 라인이고 2차전지 소재단이 움직임이 그래도 전 섹터를 다 훑었을 때도 여전히 강한 축에 속하는 편입니다. 뭐 에코프로비엠도 그랬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리막의 SKI 테크놀로지도 다시 후발적으로 부각을 받는 모습 나오고 있고 전구체 라인의 E&D도 이 유튜브 마케팅에서 개인들이 물타서 엄청난 지분을 갖고 있다가 추세가 돌면서 정배열을 일정 부분 만들어내니까 개인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심적으로 불안했던 분들이 나가고 그 자리를 외인 기관이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죠.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전지의 시장의 부각과 함께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눈앞에서 데이터들이 깨지고 있는데 이제 미래 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 대해서
이런 하락에 대해서 조금 둔감했고 물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가 돌면서 정배열이 완성되는 이 구간에 그동안 몇 개월 동안의 이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5% 10% 먹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정배열 초입 단계에 다시 관심을 가졌던 요 단계가 있었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 추세를 먹었으면 본인 믿지 말고 기계적으로 신호가 나올 때마다 잘라서 움직이다가 물타지 마시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요 국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그널들이 생성이 됐던 거죠. 자, 그리고 한국선제 다 대선 관련주, 태양금속 대선 관련주. SK가스가 이번 주 29% 올랐습니다. 천연가스 상승세에 계속 뉴스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SK가스가 거의 대장주격인 움직임으로 계속 시장이 시그널을 주고 있었는데 관심이 크게 없었죠. 개인들은 나갔고 외인기관이 들어온 케이스였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들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SK가스, 대성에너지, 이원 다 마찬가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이 움직임의 로직을 따라 들어가면은 여전히 이 커머디티 라인의 순환 매격 움직임들, 구리 움직임, 알루미늄 움직임, 천연가스 움직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성은 역사적 신고가 강력하게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급등락이 있었지만 다시 올려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일알미늄도 움직였었고 이런 모습이었네요. 그리고 국도화학 같은 케이스도 롯데정밀화학, 국도화학, 대한유화 이런 화학 섹터의 에폭시 라인들 움직임 이번 주 굉장히 좋았고, 철강이 조금 움직이다가 쉬는 타임에 또 화학 섹터가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대선 관련주 빼고, 대선 관련주 싹 빼고, 이런 대선 관련 건설 섹터 움직임 빼고 메이저 건설 라인은 연말에 잘 준비해서 내년으로 끌고 가야 되고, 대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리오프닝 관련 종목분들 낚시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사업단의 움직임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는 코오롱의 상승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고, SK가스나 이런 화학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 여전히 커뮤니티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국면이고, 지수는 3050, 3300 중간 딱 잘라서 중간에서 반등했다가 내려온 상태, 요 밑에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모습보다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시간의 개념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적인 모습은 조금 아직 보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월의 둘째 주였습니다. 9월의 중심을 관통하는 13일부터 17일까지의 거래일이 이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추석입니다. 추석 전주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정말 공격적인 분들은 9월 17일 금요일날 베팅을 해서 추석의 이 연휴 동안의 힘을 응축해서 한 방에 나오는 23일날을 기다리고 배팅을 하시는 단기 매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지켜보죠. 그건 본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대표님도 여전히 계속 강조하는 본인의 성향입니다. 데이터와 본인의 성향이 맞아떨어져야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공격적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장은 계속 돌아다니는데 본인이랑 이 악어가 짜맞춰지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쪽을 다 아우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학습이 되는 케이스고요. 초기 국면에서는 본인이 시장이 움직이는 쪽에서 조금 실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한 달, 두 달,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올해 남은 이 두 달 구간을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은 이제 뭐 마감을 했고 10월달 1대1 과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서 10월부터 다시 한번 짜서
차트부터 뭐 정보, 재무제표에 대한 첫걸음, 첫 단계, 방향성 이런 것들을 천천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대기 명단에 올리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주말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한 주를 또 지켜보고 뵙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